비트코인에 관한 세 번째 설명입니다. 처음 두 번은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생겨난 어떤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많이 배우고 양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근본위제 이탈이라는 데 공포감을 가지고 있고 또 통화성수라는 데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설명이었습니다. 그 설명 과정에서 저는 여러 번 화폐는 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음임을, 그 화폐가 음임을 더 확실히 하기 위하여 미국의 화폐의 역사를 가지고 어떻게 하여 통화가 완성되어 왔는지 그걸 더듬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참고할 책자가 있는가 싶어서 프리드만이 쓴 미국 화폐의 역사 1867년부터 그러니까 요 어디서부터 1960년까지 요 어디까지 라는 책을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속에서는 제가 찾고자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법을 보고 싶었는데 그 법을 그렇게 충실히 많이 그렇게 해설을 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법문 자체를 읽어보고 나름대로 예출을 봤는데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이 단계에 다른 단계가 있을 수도 있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떻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본 그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792년에 처음으로 화폐에 관한 법도입이 만들어졌는데 그때 이미 미국 사람들은 어떤 과거의 교훈을, 과거사에서 교훈을 얻고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6세기 스페인 사람들은 남미에서 대량의 금을 캐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금본위제를 하던 그대로 실시했기 때문에 금 생산량이 증가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물가가 자꾸 뛰고 군인들 봉급을 주면 금방 그 가치가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강한 군대를 모집할 수가 없었고 유지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 전쟁에서 지고 그 해적왕 드레이크한테 지고 그 다음에 그 패권을 세계적인 패권을 영국에게 넘겨주게 된 것이지요. 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것이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금본위제에서 금생산량이 너무 많아지거나 너무 적어지면 이 금본위제를 계속 운영하기가 무척 힘들어진다.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금값과 은값을 안정시키가는 이런 국리를 하면서 법을 만들었고 제일 첫 번째는 은화 요만한 양을 일부로 했어요. 일부를. 그리고 이 양을 그램으로 환산하면 약 28g 이래 됩니다. 대궁 그 앞뒤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금은 그 똑같은 무게일 때 15배의 가치가 있다. 15배의 가치가 있다. 이래 가지고 금화를 만들었는데 금화 중에 제일 큰 것은 $10짜리였고 10짜리니까 그러니까 28g 조금 안 되는 거였죠. $15짜리를 발행을 안 했으니까. 그리고 금이나 은을 재무부에 가져오면 재무부는 돈을 내줬습니다. 40년이 지난 다음에 금과 은의 비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금 1 트로이 아운스가 $67전이 되는 요런 가격이 형성됐고 그 뒤에 약간 변동이 있었지만 이때까지 100년 동안 막 꾸준히 요 수준에서 유지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금화는 6% 작아지고 은화는 그대로였습니다. 3년 뒤에 이 관계는 유지가 되었지만은 은화가 더 커졌습니다. 금과 은이 동시에 많이 생산이 됐든지 어쨌든지 이렇게 조절을 해 나가는 거죠. 달러 가치와 금과 은의 양을 이렇게 요 때는 금만 바꾸고 요 때는 금과 은을 한꺼번에 바꾸고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11% 커집니다. 이때 만들어진 그 은화가 상당히 큰 그 은화가 결국은 미국 민중의
이 가장 큰 애착을 가진 그런 언화가 되겠습니다. 그 덕에 영화가 두 개, 그 언화가 나오는 영화가 두 개가 있는데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1849년은 이 골드러시의 해죠. 그때 20불짜리 새로운 금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20불짜리 새로운 은화가 생겼는데 금화가치가 내려가고 은화가치가 상승해서 이 은화가 외국으로 나가서 외국 사람들이 녹여버리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 돈은 많아졌지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6세기 스페인의 교훈을 받았지만 그때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어요. 그 원인이 뭐냐? 대부분의 의견은 그때 물량 또 능률과 다른 능률도 확 상승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싸졌기 때문에 금도 싸진 만큼 모든 것이 싸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값이 유지가 됐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의 큰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항상 일어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1년도부터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냐 하면은 나라가 음을 발행했는데 그게 얼른 보면 딱 돈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 돈같이 생긴 음이 나왔습니다. 이 전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많은 이 국채를 발행했는데, 전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많은 국채를 발행했는데 그 국채 이름을 음이라 했습니다. 노트. 음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긴 국채, 기간이 긴 국채는 이자를 많이 주고 기간이 짧은 국채는 이자를 적게 주고 아예 기간이 없는 언제든지 가지고 오면 이런 돈으로 금돈이나 은돈으로 바꿔주겠다고 하는 약속하는 이 50불 미만, 50불 미만, 이런 음을 발행을 해가지고 군인들 봉급을 줬는데, 이때 음을 발행할 때는 이걸 돈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돈이라고 생각 안 하고, 이 종이에 적혀 있는 글자를 지금도 읽을 수 있는데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The United States promised to pay $5 to the bearer on demand. 이렇게 써놨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걸 가지고 오면 5불을 페이하겠다. 페이하기로 약속한다. 그러면 이 자체는 돈이 아니라 말이죠. 오늘날 돈처럼 보이는 음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때는 돈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난 뒤에 이걸 쓰다 보니까 이것이 돈처럼 쓰이더라는 것을 발견하고 아예 이렇게 생긴 돈을 발행을 해보자. 그래서 처음으로 발행한 종이돈이 그 유명한 그린백입니다. 그린백. 이 그린백은 막대한 전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발행을 했다. 그리고 군인들이 동전을 가지고 다니면 흘리죠. 싸움을 하니까. 뒹굴고 뛰고 하니까. 종이돈이 훨씬 전투에서도 아주 좋습니다. 가지고 있으면 월급을 좀 딱 포켓에 넣고. 그것이 이제 최초의 약속음 통화입니다. 여기서 약속음이라는 것은 이 재무부가 바로 발행을 하고 재무부가 책임을 지는 그런 음이라는 이름의 돈이었어요. 그 이름은 음이라 붙여놓고 그 음을 만드는 이 법 속에는 이것이 lawful money다. 이 법으로 법정 통화다. 이런 식으로 법문에는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 법 속에 이 통화는 제한이 있습니다. 다른 세금도 낼 수 있고 물건도 살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수입품의 관세는 이 돈을 가면 못 준다. 그리고 원래의 돈으로 생긴 채권, 그것을 갚는 이자도 요 돈 가면 못 준다. 원래 그런 돈 가지고 주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요즘은 이제 수입관세죠. 수입관세 요거 때문에 이 돈과 원래의 돈과는 차이가 생기는 건데 그 차이 때문에 이건 부가적으로 그럼 이자도 요런 돈 가지고 빌린 이자는 요런 돈 가지고 주지 마라. 이것은 지금 대단한 모험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1년 해보니까 이것도 음으로 음을 돈이라 해도 되는데 그런데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 제한을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은 이 글에도 나옵니다. 그
그린백 위에 있는 글을 읽어보면 The United States will pay the bearer $1 이런 써 놨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는 돈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이 법에서는 돈이라 해놓고 그 정작 돈 자체는 돈이 아닌 듯이 이래서 놓고 그래서 여기서 우물쭈물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이 계속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법에도 혼란이 보이죠. The United States Promise 이라면 이게 복수라는 말인데 저는 이 한 나라인데 이 단수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걸 쓰는 사람이 이 복수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전쟁 중이라서 그런지 아니 통일성 인정이 느낌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거 됐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쓰는 사람은 보니까 이 복수인지 단수인지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쓰지 않고 will pay 이렇게 바꿨습니다. will 이 말은 복수나 단수나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 제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많은 혼란이 있음을 여기서 분명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북 전쟁이 끝날 배경으로 하여 이제 One Silver Dollar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나오기는 한 1965년인가에 나왔죠. 황야의 은화일보를 한국에도 상영했죠. One Silver Dollar. 그럼 이것은 실버 달러에 대한 미국인의 애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 시점에서 애착을 보면 우선 실버 달러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돈 중에 가장 덩치가 큰 돈입니다. 지금 20불이란 금화를 보면 20불짜리 금화는 무게는 1불짜리 은화보다 무겁죠. 16, 21을 비교를 해보면. 하지만은 이 비중을 생각을 해보면 금의 비중은 은의 비중은 약 2배가 되죠. 그러니까 덩치는 아직도 은화 1불이 더 크다 말입니다. 그리고 요 연도에서는 그 은화 1불이 지금까지 우리가 그린백에 비교할 때 더 좋은 돈 아닙니까? 이 그린백은 제한이 있지만 은화는 아무런 제한이 없거든요. 그 은화를 좋아하는 그 싱글벙글거리는 그 모습이 영화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흐릅니다. 1873년. 여기서는 엄청난 양의 은이 발견돼가지고, 사실 이것보다 한 10년 전부터 은이 많이 생산되기 시작했는데, 더 이상 은 본위를 할 수 없다. 즉,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은값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다 끊어버렸습니다. 단, 그 법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무역 은화를 하는 것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이거는 미국에서 통용되는 은화보다 좀 더 무거운 돈입니다. 이것은 동양과 무역을 할 때 중국의 은화와 경쟁을 하기 위하여 코에 맞추어서 발행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요만한 은을 가지고 오면 요만한 무역 은화를 일부를 주겠다. 이렇게 요 법에 써놓고 그 나머지 다른 것은 전면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그 은본위제는 사실상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바로 뒤에 이 1875년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돌아오지 않는가. 그 속에 노래가 One Silver Dollar가 나오지요. 이때 One Silver Dollar가 귀중하게 느껴지는 것은 덩치가 클 뿐만 아니라 은과 은화는 이제 다른 길로 가게 된 것이죠. 은화는 6개 모으면 금화 16개, 은화 16개 모으면 금화 1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금화는 1불짜리가 없으니까 32개를 모으면 금화 2개를 2불짜리 금화 하나를 얻을 수 있죠. 그러면 이 은화라는 것은 금의 가치를 표현하는 어떤 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 음이라는 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은 자체의 가치가 아니니까 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쓰고 있는 동전 이것도 사실은 다 음입니다. 그 금속 자체의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78년도에 가니까 이제 정치적 압력에 의하여 은화 1불이 이 무게는 요때 요하고 똑같이 돼가지고 제한적으로 어떻게 제한을 했는지 구체적으로는 연구를 안 했습니다만 제한적으로 약간씩 정부가 은을 구매하기 시작합니다. 구매를 은광하는 사람들 달래기 위하여 또는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을 달래기 위하여 이렇게 해줍니다.
그것이 은값 안정을 했는지 인플레이션을 시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시도했다고 말하고들 있는데 제 눈에는 그 은값 안정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12년이 이런 후 1890년도에는 본격적인 은구매법이 대대적 은구매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은을 정부가 막 이렇게 구입을 하는데 이때나 은구입 가격은 시중가격입니다. 은구입 가격은 시중가격으로 구입합니다. 그건 요거는 이제 주하의 가치고 요거는 시중가격으로 구입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인플레이션을 시도한 것인지 또 본격적인 은값 안정을 시도한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결과는 은값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은화에 표시된 그 돈의 가치와 같은 무게의 은의 가치는 이제 만날 길이 없게 벌어집니다. 은이 더 많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3년 뒤에 은 구매가 중단됩니다. 은 구매가 중단되는 건 그게 그레시모의 법칙이 출현을 한 겁니다. 그레시모의 법칙은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그래서 은을 막 가지고 가면 정부에 사주기 때문에 그 은을 맡겨 놓고 시중가격으로 팔지만은 그 은값이 금방 또 내려가니까 금방 내려가 얼른 가서 정부에서 은화를 바꾼 다음에 다시 금화를 바꿔가고 금화를 가지고 와서 또 금으로 바꿔가고 이러기 때문에 정부에 보유하고 있는 금이 바닥에 나버렸어요. 그래서 딱 은 구매를 중단하게 됩니다. 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금본위법이 만들어집니다. 금본위법이 만들어졌는데 은은 이제 전혀 본위법이 아니고 지금까지 돌아다니는 은은 전부 음이 된 채로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주조하는 것도 사실은 은화는 음의 위치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트로이 온스 하나당 2067 요때쯤엔 요거로 이제 금의 무게는 돌아갑니다. 요때의 무게가 아니고 요때의 무게는 더 무거워졌죠. 그럼 좀 가벼워진 요 무게 금의 가치가 더 귀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 세월이 가고 산업은 발전하고 금은 따라서 똑같은 속도로 발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금값이 과거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동시에 1900년에 이르러 그린백 처음에는 제한된 돈이었던 그린백이 그때부터는 이제 금으로 딱 보정이 되고 정식 화폐가 됩니다. 이제 로컬 마니로 요때는 이름뿐인 약간 길게 사유가 있는 로컬 마니 이제 완전한 로컬 마니가 된 겁니다. 13년 뒤에 연준이 창설되고 이제는 환어음 통화 시대가 열립니다. 이것이 환어음인 이유는 발행은 연준이 하고 책임은 재무부 장관이 지기 때문에 환어음입니다. 한국식으로 엄밀히 말해서. 하지만 미국에서는 환어음, 약속음 그 본질이 똑같기 때문에 이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음이랍니다. 그냥 노트. 이제 연방준비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을 보면 그 속에 will pay, promise to pay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건 완전한 돈으로 인식되었고 여기 있던 이 혼란과 어설픈 거, 자신 없음 이런 건 싹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법문 속에 그런데 돈 자체는 없어지는데 요 법문 속에는 또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면 로플 마니로 바꿔주겠다. 그러니까요. 로플 마니로 바꿔주겠다. 요런 로플 마니. 그러니까 그린백이나 그만 하나 바꿔주겠다. 이런 하는데 아직까지 좀 자신이 없어요. 아직까지 자신이 없는 모습이 이게 보입니다. 근데 금으로 보증을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돈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20년 뒤에 이제 공황 도중이죠. 그때는 요 비율로 모든 금을 정부가 몰수를 합니다. 민간은 금이나 골드 서티피케이트, 금 정서 이것을 보유하지 못합니다. 치과의사 또는 금붙이 파는 그 장신구 파는 이런 업체들만 허가를 받아서 금 보유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은 정부는 그 사람들을 금값을 감시하는 모니터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 사람들 하는 걸 보고 금값이 조금 오른다 싶으면 정부 보유의 금을 내놔서 팔고 금값이 좀 내린다 싶으면 금을 사들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금값을 안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1년 뒤부터 그렇게 한 거죠.
이어서 이제 이 근본이 정단하고 1년 뒤 요 법을 만들어 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한 그런 금과 안정에 들어갔는데 이때 이 금의 이 달러의 차이가 상당히 크죠. 금을 몰수할 때는 요만한 돈을 1온스당 요만한 돈을 주고 몰수해놨고 화폐를 발행할 때는 1온스당 35불로 기준으로 이렇게 화폐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큰데 이 조정은 몇 번 앞에서도 몇 번 조정이 있었죠. 몇 번 조정이 있었죠. 이걸 크게 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기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앞에 이런 것을 조정해온 이런 역사적 사실을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는 사기라고 보이지 않고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됩니다. 10년 뒤에 이제 브레튼 우드 협정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요 비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건 국제적인 협약이고 뉴햄프셔에 아주 경치 좋은 곳에 브레튼 우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44개국의 대표가 모여서 이 협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달러는 이제 세계의 통화가 되어갑니다. 1965년에는 은 주조가 완전히 정지하고 회수됩니다. 1971년에는 금본위가 일시 중단된다 이래가지고 아직까지 근 50년 동안 계속 중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만들어진 법, 1913년에 만들어진 법, 1913년 만들어진 법, 이걸 뭐 바꿔주겠다. 이런 말은 지금 사문화되어 있는데도 아직 법을 못 고치고 있는 것이 아직 어디서 자신이 없어서 일시 중단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자신을 가지고 이걸 바꿀 때입니다. 어음통화는 완성이 되었고 금본위제로부터 끊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완성된 것입니다.